주목해 주십시오. 건강 수명 연장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잠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소금 대신 단 한 가지만 바꾸어도 놀랍게도 건강 수명을 5년이나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대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지금부터 랩처럼 풀어낼 테니 집중해 주십시오. 비트 위에 제 메시지를 담아내겠습니다. 쿵짝쿵짝.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특급 비법을 랩으로 풀어낼 테니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의 위험성. 많은 분들께서 소금을 사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짭짤한 그 맛은 정말 거부하기 어렵죠. 라면, 국물, 찌개 한 숟갈, 김치 한 조각. 이 모든 것에 스며든 짠맛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마름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 고혈압이 지속되면 뇌졸중, 심혈관 질환, 위암, 신장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오싹하고 무섭지 않으십니까? 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면 우리 몸의 혈액량이 불필요하게 늘어납니다. 마치 댐의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듯 혈관 내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높아진 압력은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결국 혈관벽을 손상시키거나 심하면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 위험은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도 과부하에 걸려 고통받게 됩니다. 심장은 쉴 새 없이 뛰며 몸 구석구석 혈액을 보내야 하는데 혈압이 높으면 그만큼 더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위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트륨 섭취와 노화의 관계.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우리의 노화 속도를 미친 듯이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2배속으로 돌린 것처럼 우리 몸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세포 기능이 저하되며 전반적인 신체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내부의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고 회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식문화는 찌개, 국, 김치 등 짠 음식들이 밥상에 가득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간식까지 짠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트륨 섭취에 신경 쓰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습관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 수명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이 작은 습관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섭취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이제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 저염 식습관 생활화. 첫째, 저염 식습관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금을 덜 넣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식사 전반을 건강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짠 음식은 의식적으로 피하고 요리할 때는 저염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금을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는 간을 보면서 아주 소량씩 조절하여 넣는 것입니다. 아예 소금 대신 다른 것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향신료나 천연 재료, 이것들이 여러분의 요리 맛을 살려주는 동시에 건강을 지켜주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늘, 양파, 생강, 후추, 허브 등 다채로운 향신료들은 소금 없이도 음식에 깊은 맛과 향을 더해줄 것입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시면 상큼하고 신선한 맛으로 소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2. 곡물 섭취 조절. 둘째, 국이나 찌개를 즐겨 드신다면 식사하실 때 국물은 최대한 조금만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한국인의 밥상에서 곡물 요리는 빼놓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나트륨은 곡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엄청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3. 나트륨 배출 돕는 식품 섭취. 그리고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나트륨 배출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탁월한 미네랄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감자, 아보카도, 토마토, 다시마, 미역 등 이 식품들을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켜 보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의 몸속 나트륨 밸런스를 맞춰주고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4. 생활 속 식단 조절. 식단 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일 때 스프는 절반만 넣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공식품 섭취는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햄, 소시지, 어묵, 통조림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보존을 위해 높은 함량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외식할 때도 현명하게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찌개나 탕 종류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니 대신 비빔밥이나 샐러드처럼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메뉴를 선택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맑은 국물김치, 겉절이 같은 메뉴들은 짠맛은 덜하면서도 풍미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또한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짠맛에 덜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저염식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건강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수명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모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 대체제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입니다. 마늘, 생강, 후추, 다양한 허브 그리고 상큼한 식초와 레몬즙. 이 재료들만 있으면 소금 없이도 음식의 풍미가 살아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없어도 맛있는 요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금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아 음식 본연의 맛과 향을 더 깊이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도해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과학기술과 연령별 맞춤 전략.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것만이 우리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추가적인 방법들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첫째,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들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력을 위해,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공급해줍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채소와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정 영양소나 특정 식품만 맹신하고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식의 극단적인 식단은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성분들을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 둘째,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십시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주고 기초대사량을 높여줍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간단한 맨몸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부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과 신체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이 모든 종류의 운동을 고루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탄탄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3. 최신 과학기술의 활용. 최신 과학기술 또한 우리의 건강 수명 연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요법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고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고장난 기계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듯 우리 몸의 망가진 부분을 치료하고 되살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로미어 관리는 노화 연구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에 위치한 보호캡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 세포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노화를 늦추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특히 CRISPR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노화와 관련된 유전적 변이를 교정하는 방법까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수정함으로써 우리가 겪는 다양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NAD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조효소로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건강 수명을 단순히 늘리는 것을 넘어 더 활기차고 질 높은 노년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 진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연령별 맞춤 전략. 연령별 맞춤 전략 또한 우리의 건강 수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각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신체적, 생활습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대와 20대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점다는 이유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때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서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대와 40대는 사회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외식이나 회식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때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메뉴를 선택할 때 나트륨 함량이 낮은 것을 고르거나 국물 요리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는 등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만성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모든 연령대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건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 수명을 더 길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 수명 연장의 중요성. 이제 슬픈 통계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가 왜 건강 수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왜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건강 수명은 겨우 73.2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4세라고 합니다.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약 9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을 질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통계는 우리에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병마와 싸우며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기차게 활동하며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통계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결론, 건강한 선택으로 더 나은 삶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하겠습니다. 소금 대신 이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대체 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선택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 생활 방식,
그리고 건강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염식 습관을 생활화하고 칼륨이 풍부한 나트륨 배출 도우미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며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와 천연 대체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식단 개선 노력과 함께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힘쓰고 우리의 몸을 꾸준히 움직이게 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산소, 근력, 유연성, 균형 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우리의 건강을 지탱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5회 더 늘려줄 것입니다. 믿어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증명하는 진실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건강한 삶, 더 활기찬 삶, 더 행복한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다 같이 외쳐봅시다. 건강 수명 5년 연장. 예스, 예스, 예스.